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의 최재원입니다. 저희 전남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3부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그 2부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또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 지난 9월에 전체적인 전남 발전 정책 과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수립하신지가 궁금한데요. 예, 방금 이제 차기 정부 정책 과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은 차기 이 대선 과제, 네. 대선 과제를 무엇로 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대선 과제를 정한다면 좀 정치적으로 느껴지니까 네네네. 대선 과제 채택이 되면은 승리한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의 정책 과제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선 과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차기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정책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 우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는 맨 초창기에 네. 한국에너지공대 네. 또 해상풍력 발전 네. 이런 부분이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5년간에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항목에 딱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 일을 하기 아무래도 더 좀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네. 예를 들면 한국에너지공대랄지 네. 해상풍력 이런 부분은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과제, 국정 과제로 들어 있어도 네. 합의가 다 된 것은 완벽하게 합의가 다 된 것은 아니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고 네네. 또 국회의 법률적인 뒷받침도 받아야 되고 네네.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도 가능했던 것은 결국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하. 그래서 국정 과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기 정부도 이러이러한 전라남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국정 과제로 해주세요 하고 네네. 있는 건데 그 국정 과제의 가장 큰 틀을 저희들은 이제 우리는 전라남도가 다음 앞으로 10년, 20년을 뭘 할 거냐 네. 그런 틀에서는 이제 수도권 중심 또 충청권, 중부권 중심, 남해안 남부권 그러면은 이제 광주, 전남,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네. 남해안 남부권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남해안 남부권이 수도권의 중심축에 대응하는 남해안 남부권, 광역 경제권, 네. 광역 관광권 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환태평양의 시대에 네.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서 전라남도가 새로운 신해양 네. 그리고 관광 환경 수도가 돼야 된다 어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이렇게 내걸면서 네.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지금 채택을 하고 네. 그 과제를 가지고 이제 각 당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을 우선 들어보면은 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분야도 이제 그린 에너지 섬을 만들고 또 청정 전남 탄소 중립 문제는 COP28을 정부에서 이번에 UAE에 양보를 했는데 네. 이제 2028년에 열리는 COP33 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경남하고 공동 개최하겠다. 아하. 그다음에 다도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잖아요. 네네. 이게 다도해 갯벌 습지 공원도 만들어서 네. 전체 갯벌을 다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지만 보존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일부 갯벌은 공원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갯벌 공원에 가서 네.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은 한국에너지공대하고 함께 국책 대형 연구 시설을 만들어서 네.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첨단 과학 기술을 여기서 연구하고 만들어내자는 거죠. 이런 네네. 사업도 들어있고 네네. 그다음에 누리호 최근에 발사해서 네네. 사실상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성공이죠. 네네. 네. 그래서 누리호
관련해서 우주 발사체 그 들어 올리는 우주 발사체 로켓 네. 그게 중요한데 그 엄청 그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나로 우주센터 가까이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네. 이 산업을 네. 육성을 한다는 그런 것도 들어 있고요. 음흠. 우리 전라남도는 또 국립의과대학 유치해야 되잖아요. 아, 해야 되죠. 네, 네. 예, 우리 최재원 우리 국민 배우님께서 한번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 하고 서울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와, 지금 전라남도에요. 네. 의대가 없는 걸 네. 이번에 알게 됐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예.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전라남도 분들은 아. 30년 영원인데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게 항상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 네네.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음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의 번향, 네네. 본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KFC 지금 K푸드가 세계적으로 뜨고 있으니까 전라남도 음식도 결국 세계화되고 세계적으로 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립 남도 음식진흥원도 만들어서 네. 남도 음식을 보존하고 또 세계화하자. 네. 이것이 이제 정책 과제로 저희들이 하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도 전라남도는 없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5군데가 있어요. 음. 수산세가 가장 강한 전라남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 없는 게 많았네요, 도지사님. 예, 우리 도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랄 수밖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김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니까 제일 많이 사가는 전남 품목이 김산업 금이라면서요? 클러스터. 예, 네. 세계인의 입맛을 정복해 보자. 네. 그래서 김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든지 예. 이제 또 뭐 바로 실현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꼭 계속해서 줄차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게 네. 전남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거. 또 교통 이 인프라요. 부분도 이제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 남부권을 초강력 메가시티. 메가시티라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고 네. 광주 전남 메가시티 하겠다 하지만은 네. 더 큰 의미에서는 남해안 남부권 다 전체적으로 초강력 메가시티도 필요하다. 다 아우러서요. 네, 다 아우러서 네. 그렇게 해서 홍동 경제권, 홍동 관광권. 네. 이제 이런 면에서는 우리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 누구나 정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을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네. 우리 농민들도 좋아하는 거 한 가지는 해야 되겠죠. 네. 선진구경 예.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 어민들한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 감내하기 어려운 네.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대폭 좀 개선해서 부담을 줄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농어가게 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열심히 많은 행정을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계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지금 먼저 맛배기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조금만 짚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그 친환경 에너지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남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최재원 국민 배우께서 정말 이거 꼭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시대는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과학기술 내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에너지 대전환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필연인데요. 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해상풍력이거든요. 자연을 이용해서요. 이제 바다의 해상 풍력을 이제 저희들이 건설하는 건데 이제 네. 8.2 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서남권에 신안을 중심으로 서남권에 먼저 건설하고 다른 지역도 지금 남해안 네, 이쪽에 멋지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상 풍력을 하겠다 네, 하고 네.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2기가와트까지 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 도내에 네. 이제 25기가와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는 8.2기가와트의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부에 보고도 했고 네. 대통령이 오셔서 비전도 선포하고 네.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뒷받침하겠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8.2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이게 이제 좀 와닿지 네, 않았는데요. 와닿지 않는데요. 좀 전에 세계 최고라고. 세계 최고의 발전 단지고 예, 예. 단일 규모로 보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이를테면은 뭐 매일 체크해 보면은 순간 전기 사용량 네. 보면은 뭐 적게 쓸 때는 뭐 80메가, 아주 네. 많이 쓸 때는 한 90메가 이상 이렇게 와. 90기가와트, 네네. 90기가와트, 80기가와트 이렇게 가는데 거의 그럼 10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8.2기가와트면 역시 빠르시네요. 아, 예, 예. 아, 제가 수정학교 출신입니다. 10%를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려고 아, 합니다. 예, 예. 네, 최고적으로 있을 때 용량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70%는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와. 네, 그래서 이것을 네. 우리가 잘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전라남도 계획이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뉴딜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사업 중에서도 네. 해상 풍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해상 풍력 중에서도 전라남도 해상 풍력이 가장 중심적인 큰 역할을 와. 하게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1000기에 해당되는 이 발전기를 꽂아야 돼요. 해상 풍력기를. 네네. 아까 8.2기가와트 한다 하더라도 약 1000기 좀 넘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1000기 정도 이상. 네네. 그걸 꽂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 좀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네. 이제 이 타워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바람개비, 네, 뒤에 블레이드. 보이는 거 저건가요, 예, 지금? 그렇죠. 네. 예, 지금 육상인 건데 아, 이제 네. 지금 바다 속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돌아가면은 그 전기를 생산하는 또 터빈이 있잖아요. 네네. 새 머리처럼 생긴 거. 아,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터빈이에요. 와.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해상 풍력 발전의 이제 생태계 네네. 이것을 조성을 해서 그 관련 연관 기자재 산업을 전라남도에 유치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450개의 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통상적으로 관리 인원이 필요해요. 네네. 해상 풍력은 수시 정비를 해줘야 되기 와, 때문에 여러분 부가가치가 네. 엄청나네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우와, 이렇게 예, 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전남형 상생 일자리는 네. 저희들은 제조업으로 하지 않고 네. 해상 풍력 사업으로 했습니다. 아,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꼭 공장이라고 해야 네. 공장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또 이거죠. 전라남도 천혜의 자연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남형 일자리로 선포를 했고 네. 대통령을 모시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열심히 해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전라남도의 이 해상 풍력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뤄간다 하면은 네. 우리 전라남 도민들도 아주 혜택을 보고 덕을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네. 이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그런 부분은 나오면서. 저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우리 도민들 그리고 관련된 우리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또 필요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는 부분에는 우리 도민, 우리 지역 주민과 공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부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집저가 단지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크게 한 단지처럼 하면은 집저가 단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정을 하고 네. 거기에는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있는데 전라남도는 앞으로 이런 집저가 단지를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지정해 가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가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내년 이제 3월에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개교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에 관련된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말 어렵게 출범해서 네. 올해 3월달에 이제 특수 공공형 대학으로서 에너지 공대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탄탄한 기반은 마련됐다. 그리고 이제 멋진 정말 세계적인 학교 시설을 짓고 또 우수한 교수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세계 탑10 공과대학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특별법이 되면서는 이런 야심찬 계획에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그런 대학 교수 진도 지금 우리 초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어플라이 해서 초빙이 네. 되고 있고 지난 9월달에 수시 모집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인재들이 모여서 24대 1이 됐어요. 경쟁률이요? 네. 그래서 첫 출발이 지금 대단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도 그럴 게 네.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다 면제해주고 네. 생활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대학원생은 월 130만 원, 이제 160만 원까지 연구 생활비를 와. 지원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또 네. 세계적인 MIT 공대랄지 또 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이런 데하고 서로 네네. 교류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첨단 에너지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서 네.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창업도 하고 벤처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벤처 사업가도 나오고 네. 이런 창업 벤처 클러스터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것이 산업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하고 연계된다 하면은 네. 대학을 우리가 전라남도가 1,000억 나주시가 1,000억 10년간 1,000억을 해서 2,000억을 지원합니다. 네. 그러지만은 네. 그런 그 투자가 정말 큰 상승 효과를 내서 네. 어마어마한 지역 경제 또 국가 발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3월 멋진 개교를 통해서 앞으로 탄탄한 멋진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전라남도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남 광주의 대학일 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네. 에너지 분야의 최고가 는 대학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보루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 뭐 잘 키운 인재 한 명이 뭐 수만 명 네, 살릴 수도 있고. 네, 바로 그것이네. 예. 저보다 역시 생각이 더 아유, 많으시네요. 또 인재가 또 미래다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예. 굉장히 좋은 또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재들이 첨단 과학기술 한 가지씩 이렇게 발명해 내면은 네. 연구해서 첨단 과학기술 세계적인 과학기술 하나 발표하면은 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지들한테 좀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사님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의 최재원이었습니다.